어떤 친구는 다리가 괜찮고 팔걸이는 고장나 있고, 어떤 친구는 팔걸이는 괜찮은데 다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을 하나로 합치면 의자에서의 가치가 있겠는 거예요. 팔걸이 없는 친구에게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같이 겹쳐주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쓸 수 없는 가구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게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걸이가 없는 친구들은 팔걸이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친구들이 다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사람 인체 몸에 되게 쏙 맞는 게 욕조예요. 사람 딱 들어가면 딱 그립감이 딱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가구는 쓰다가 불편해지면 버리는 거고, 솔직히 다른 이케아나 다른 가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냥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번은 손님들이 오셔서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구도 고쳐주냐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고쳐드리진 않고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가구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집에서 누구나 드라이버나 아니면 드릴이 있을 때 혼자 고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라고. 근데 프랑스에 신혼여행을 갔을 텐데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버려진 것들을 주민들이 같이 모아주고 그 모은 걸 같이 공동체 하나의 형태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져 있던 기차역, 폐역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한켠에서는 그 장비와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손님이 직접 이제 와서 가구를 고쳐보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누군가 보고 그냥 체험하는 정도였는데, 그곳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서 갖다 놓기보다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을 하나의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공간 구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좀 도시에서 구할 수 있는 좀 오래된 건물이길 바랬고,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건물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자체도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이 꼭 들어갔으면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 공간이 본 거는 꽤 오래전부터 샤시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동안 임대도 안 나오고 계속 이게 방치되어 있었던 걸 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란 지역의 특색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 공간은 비어있는 지도 꽤 됐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것들과 퇴색되지 않고,
처음에 울산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1년차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지역에서 버려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 울산에서는 폐 목재들이 꽤 많이 버려지고 그리고 특히 팔레트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중공업이나 어떤 다른 그 건설 업체에서 쓰고 남은 팔레트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수거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것들을 구태됐고 뭐 진보하지 못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당장 쓰임이 없고 옛 것이라는 의미로 간주되고 그게 사실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어떤 청년으로서 이 사회에서 뭔가 주류 아닌 주류로 뭔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구성원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노동력이 떨어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버려지겠다는 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같이 겹쳤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형이 죽게 됐어요. 자살로 죽게 됐는데 근데 우리 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형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순간 나는 왜 우리 형이 그렇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내버려 두게 됐었나? 난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리고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쌓이다가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버려지고 의미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기도 했고 그리고 형의 모습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그 시기 땐 그런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 희망이 안 보여서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버려진 것들이 내 모습 같았고 우리 형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혹시나 나의 과거 모습이거나 또는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뭐가 돼서 서울로 가려고 해요. 서울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고민을 울산에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홍대를 생각해보면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각지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가 특이한 걸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모여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가 그렇게 북적북적되고 재미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 굳이 홍대나 다른 서울 경기권을 갈 게 아니라 이곳으로 와서도 그렇게 북적북적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제페토의 꿈의 공장이라는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되게 미술 전공을 하긴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작업은 하고 싶은데 돈벌이가 없고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전념하면 작업이 좀 안 돼서 손 놓게 되는 게 미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갖고 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때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그 공간에서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작업한 부산물을 또 누구한테 보여주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 예술가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최종 목표라고 하면 사실은 먼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떤 작은 행동 또는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미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희를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각자가 그런 행위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혼자여서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도를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업사이클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정신.